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지금 2년 지났고 23년 됐는데요. 제가 거기서 17년째, 18년째 문화기획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 기획자인데 저도 이제 원래는 현장에서 이렇게 풍물 치고 그 마을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제 딴에는 혁신가처럼 어깨 힘도 좀 주고 다니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풍물 선생님, 인간문화재 선생님 제자로 들어가가지고 또 한 10년 촌에서 저기 전라북도 남원, 뭐 임실 이런 데서 이제 예술해보겠다고 했던 기억도 있고 또 저기 춘천에 가가지고 이제 문화기획자 공부를 좀 해야 될 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춘천에 가면 인형극제가 있어요. 인형극제 또 거기 스텝으로 기획팀장도 한 2년 하다가 지금 이제 경기문화재단에 와서 이제 일을 했는데 들어와서 한 5년 동안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제가 맡았던 일이 너한테 돈을 얼마를 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조금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당신들께서 하고 싶은 게 한 100이 있으면 그 중에서 10을 나를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재량껏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한 2억인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재량껏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처음 했던 프로젝트가 우연찮게도 이제 그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처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소멸돼 가는 것, 밀려서 없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자의가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쇠퇴하거나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타의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이제 파괴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문화적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기억해보고 또 그거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했던 사업의 공모 사업 형태로 했는데 최고로 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프로젝트가 대추리 아카이브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그때가 2006년도 대집행할 때였는데 그때 이윤엽 작가라든지 오늘 이제 오실 저기 김종기 그때 당시에 뭐 큐레이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하고 뭐 이윤엽, 김준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최병수 뭐 이런 분들 다 있었죠. 그분들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대출이 대출 분교 막 이제 깨지고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막 솥단지 들고 나와야 되고 학교 간판 들고 나와야 되고 입석 들고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록으로 남아 있고 그 결과가 이제 대출이 평화마을 박물관에 전시돼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좀 관심이 있었던 프로젝트가 수인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수인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인천까지 협계 열차로 연결되어 있던 운송 수단이었고 최근에 지금 이제 수인선이 복원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 지역의 고생역, 오무천동역, 어천역 이런 사리역, 안산의 사리역 뭐 이런 데가 다 복원이 돼서 이제 그대로 연결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 수인선이 막 사라져서 이제 안타깝다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 기억들을 사진 작가들하고 그다음에 젊은 여성 기획자들하고 함께 사진 기록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소재들을 끄집어내서 예술 프로젝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에코뮤지엄인데 사실은 그때부터 에코뮤지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왜 경기만에 주목하고 DMZ에 주목하느냐 라는 것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급속하게 근대화되고 산업화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도시가 상당히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성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 없으시고 이런데 다들 이제 좀 글게나 읽고 말게나 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자기 분야에서 앞으로 세상은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우리 삶터에서 뭘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 생활권 내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고민을 좀 해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방역 당국에 그냥 지침만 따르고 하루에 숫자 몇 명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데 다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어떤 삶을 이 만성 감염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생활권이라고 하는 이 우리 삶터에서 그나마 좀 뭔가 활력 있게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도 오늘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역시 이제 땅 한 평 있고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터를 어쨌든 개발과 토건이라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 삶의 터전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터의 무늬들을 지우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어떤 삶의 터의 무늬를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원화해서 앞으로 지역 내에서 선순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거예요. 생명, 평화, 순환, 재생입니다. 이 안에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특히 생태 활동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생명주의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희는 이제 생태란 말도 사실은 조금 잘못 이제 정의돼서 이제 일본에서 넘어왔지만 좀 정확하게 좀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철학적으로도 대전환의 시기고, 조금 더 이제 삶의 공간과 우리 삶의 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전지구적으로 온생명적으로 이렇게 함께 형제를 가지고 동행할 수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평화,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가 평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오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주기 선생님도 이제 평화 예술을 얘기하시겠습니다만, 역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이렇게 깨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국책 사업들 때문에 우리 삶의 터전이 많이 망가졌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평화, 이런 것들, 그냥 온전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순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경제 용어이긴 한데 요즘은 경제 용어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요새 지역 화폐,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로컬 지역 생활권 안에서 지역 우리 생태 관광하시는 분들 현지 소비, 지역 소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규모 거대 자본에 의해서 이런 골목 상권이나 우리의 어떤 소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가의 형태가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자원들이 선순환하는 구조,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역으로 다시 재투자되는 구조로서의 순환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은 상당히 핫하죠. 요즘 뉴딜 사업 재생, 마을 재생, 도시 재생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저는 지금 이제 지역 재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기망권, DMZ 권역 이렇게 하나의 도시, 하나의 어떤 권역, 스팟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지역과 범위, 우리가 그걸 어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재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게 에코뮤직으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에코뮤직. 뮤지엄은 뭐 잘 아시잖아요. 박물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코는 저보다 여기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에코도 요즘 되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환경, 뭐 생태, 또 뭐 이렇게도 쓰지만, 뭐 저의 입장으로서는 현장, 그 다음에 여성성, 그 다음에 거대 권력에 밀려난 그 모든 소외된 모든 것,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에코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걸 에코뮤지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의 삶터는 어떠냐, 우리의 삶터는 어떠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에 이 지문과 같은 터 무늬는 과연 있느냐. 여기 지금 여기가 사동이랑 가깝죠, 그죠? 네, 그 사동이고 사리포구도 있었고 가까운 곳에, 그리고 사리역도 부근으로 지나가죠. 예, 포구가 사라졌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은 어디 있느냐.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으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이런 장소에서 사는 것이 명예롭고 인간다운 삶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이렇게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이가 살고 있는데 하나의 주민으로서, 또 국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원천으로서의 시민, 그죠? 으로서 존재하고 있죠. 이 삼토에서는 그렇게 섞여서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나의 삼토로 바꿔 나갈 거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문화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내 삶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현지 보존했으면 좋겠다. 잘 가꾸고 보존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들 중에서 이렇게 우애를 가지고 형제를 가지고 같이 동행해야 될 다양한 생태적 조건들, 요소들이 있으면 그 요소들도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서, 이거는 관이 주도하거나 공무원이 나와서 현지 무슨 지도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풀뿌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참여적 방식으로. 그리고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근대 자본주의, 또 그와 한 축으로 또 반대해서 사회주의가 이렇게 막 수십 년을 이렇게 온 지구를 들었다 놨다 찢었다가 붙였다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이렇게 가면서 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술 사조, 특히 뭐 포스트 모던 관련된 사조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포스트 모던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 거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 삶의 터에서 우리 삶의 터에서 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지향점, 그리고 그 공간과 문화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키워드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풀어야 될 건지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이 뭐냐 이러면 이제 요거 하나로 그냥 설명이 이제 다 되더라고요. 에코뮤지엄이 뭐냐 이러면. 에코뮤지엄은 에코 플러스 뮤지엄이에요. 뮤지엄은 뭐 음악의 신이 사는 집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술이 있는 집, 공간 뭐 이런 건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해석하기로 그냥 현장 박물관입니다. 현장 박물관. 현장 박물관인데 박물관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박물이라고 이렇게 뭔가 박제된 것들, 뭔가 정리된 것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모셔다 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제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으로서의 활동이 있어요. 뮤지엄. 그래서 우리 뭐 안산에도 박물관 만든다 그러죠 지금. 산업박물관도 만든다 그러고. 박물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박물관들이 뭐냐면 현지에서 이제 근대박물관의 특징이 큰 수장고를 만들어 놓고 현지에 있던 유물과 유산들을 다 모아놓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좋아서 모아놓는 거지 현지 약탈적 박물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는 유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뭘 지어요? 아파트를 지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상터가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너무 황폐해지고 또 뭐 유물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유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희귀종 무슨 식물들 군락지 같은 게 쫙 있는데 차가 가야 되니까 그걸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길을 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그따위 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런. 근데 지금 이제 생물 종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코비드-19 시대에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가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정책 안에서는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시사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하느냐. 헤리티지. 지역 내의 유산. 그죠? 이거를 박물관 활동으로 뭐 보존하거나 관리한다. 운영한다까지는 됩니다. 그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의 근대적 형태의 박물관이죠. 근데 에코뮤지엄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하냐? 물론 이제 공공의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만 주도적인 참여는 누가 한다? 주민이 한다. 숨어 있는 에코뮤지엄이라면 그냥 현지 박물관, 현장 박물관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가치로서 내용은 파티시페이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좀 사실은 이제 결과를 보면 때깔이 별로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한테 용역 주고 탁 뽑으면 때깔이 좋게 나와요. 책을 하나 만들어도 되게 이렇게 퀄리티 있게 나오고 사진을 한 장 찍어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터치가 돼가지고 딱 나오고 이제 뭐 보고서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뭔가 말이 다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하고 함께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때깔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결과를 받아보는 저희를 지원해주는 공무원들이 보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마추어 같지?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과제는 이런 거죠. 이 수단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수준 있게 높여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서로 네트워크 하게끔 하는 일, 이게 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체성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라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경기만이죠. 여기 집 지도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가 경기만입니다. 인천이 여기 있죠. 인천 여기 있고 서울 여기 있고 여기 뭐 부천, 광명 여기 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부천도 문화적으로 보면은 연안 도시예요. 옛날엔 다 부천군, 저기 대부도도 부천군 소속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분화돼가지고 안산으로 떨어져 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기만 5대 도시, 5대 연안 도시라면 위쪽으로는 김포, 강화 바로 옆에 김포. 강화도도 원래 경기도였잖아요. 일부러 뺐어요. 인천 거라서.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뭐 김포, 강화를 인천으로 다시 재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천은 경기만을 경인만으로 부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이 지금 뭐 계양장 하는 거 보거나 도시 재생 개발하는 거 보면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녹아져 있는 결과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그런 입장에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여기서 같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뭐 강화, 김포, 그 다음에 이제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지금 뭐 김포는 이제 뭐 자연 해안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물길도 있고 시흥하고 안산은 어느 정도 정리가 이제 다 됐잖아요. 시흥하고 안산은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뭐 저기 감축도 다 끝났고 그죠? 그러고 이제 막 집어넣고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화성은 여전히 이제 이 화성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그죠? 화성호 역관측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안선도 자연 해안선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 화성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평택입니다. 평택은 이제 요즘 가보면 완전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니, 뭐 고덕지구 가면 뭐, 어제 갔던 고덕하고 오늘 갔던 고덕이 달라요. 그럴 정도로 지금 막 트럭들, 막 건물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뭐 임진강, 뭐 한탄강을 타고 내려와서 이 내륙에 있던 우리 그 물길을 품어서 이렇게 바다로 나아가서 만나는 지역. 여기가 경기만입니다. 경기만입니다. 이 첫 번째 저희 에코뮤지엄 대상지를 경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시흥, 뭐 화성 이렇게 찍어서 도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문화적 권역으로서의 경기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왜 밑으로 내려가면 내포 문화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관동 문화권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도 경기도에도 경기만 문화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대 도시 사실은 인천도 포함해야 되고 뭐 서해 5도 권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지만 지금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인천은 지금 제외돼서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DMZ까지 저희가 올라갔어요. DMZ라면 접경 도시를 DMZ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파주 연천이 다 접경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철원 이렇게 강원도죠. 근데 저희는 DMZ 이런 6대 도시를 파주 연천뿐만 아니라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까지 6대 도시를 다 접경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접경 문화도시. 그래서 이 접경 도시들이 겪었던 이 전쟁 이후의 분단의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생당했던 도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맥락이 좀 보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생명, 평화, 순환, 재생이라고 하는 컨셉이 오로지 이 경기만에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어디랑? 이 DMZ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경기만 에코뮤지엄 활동은 처음에는 화성, 안산, 시흥 요 세 도시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김포하고 평택을 이제 지금 현재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평택 에코뮤지엄 연구회 지금 회의 중인데 장성범 선생님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글로 가시나요? 지금 거기 오늘 중요한 회의 한다던데. 네. 그래서 저기 에코뮤지엄 연구회가 도시별로 만들어지고 시민 참여 이제 프로세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플랫폼을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시흥에 가면 소금 창고 뭐 그냥 있던 거죠. 소금 창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활용하는 사업이라든지 대부면 사무소 같은 경우도 버려져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재생해서 이제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쓴다든지 문화재로 등록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던 제부도라든지 이런 연안 도시들이 또 연안 지역에 문화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없는데 제부도 같은 데도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당장 저희가 건물을 짓기를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아트파크 형태로 컨테이너 형태로 아트파크도 만들기도 하고 매항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버려놓은 주워다 놓은 포탄만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뭔가 정리되지 못한 모습의 매항리 근데 그거를 예술가가 현지에서 좀 파견돼서 어쨌든 주민들과 뭔가 이렇게 공공예술 형태로 끄집어내고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정리돼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숨겨져 있던 자산 남들은 그거 왜 없애지 않냐 우리 스스로 그건 너무 어둡고 너무 불편한 진실이고 너무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인식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뭔가 재정리하고 재인식하고 그것을 자원화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에코뮤지엄의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매항리 같은 경우가 화성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매항리는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가서 매항리 좀 같이 작업합시다 하면 다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워낙 세고 기운이 세고 목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도장 받으러 가려면 도장도 잘 안 찍어주고 뭐 이러니까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민들과 공공의 불신들이 그만큼 있는데 그 계획을 메꾸지 않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단기에 뭔가 치고 빠져야 되니까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을 안 주잖아요. 성숙할 시간 뭔가 이렇게 푹 익을 시간 이런 거 안 주잖아요. 그래서 매항리 사업이 뭐 아무것도 잘 안 되고 뭐 있었습니다. 그나마 뭐 조그맣게 한 게 사실은 매항리 스튜디오 같이 이제 오래된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12개 정도의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에코 현장 박물관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DMZ로 넘어갈 겁니다. 네. 이 경기만 권역을 해봤더니 저희가 좀 자신도 생겼어요. 그래서 더 결핍이 있고 더 희생이 있고 더 지역에 문제가 많은 것들을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DMZ로 가서 이 6대 도시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컨셉은 뭐 한탄강, 임진강, 리버 에코뮤지엄. 이 경기만은 바다가 핵심이라면 이 DMZ는 한탄강, 임진강이 또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리버 에코뮤지엄, 한탄강과 임진강의 이 격혀에 쌓여져 있는 역사와 생태 그리고 주민의 삶 이런 것들을 좀 자원화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한 축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있고 한 축은 이제 에코뮤지엄 주민 참여 방식의 지역 자원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지촌이라든지 미군 부대라든지 이런 냉전유산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많죠. 평택, 화성 여기도 뭐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더 많죠. 그래서 이런 냉전유산과 기지촌 이거 그냥 저는 평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평화박물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큰 평화박물관을 어디다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가면 다 여기가 평화박물관이에요. 네트워크만 시켜놓으면 돼요. 평화박물관 1번, 평화박물관 2번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여기 예를 들면 연천 101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죠? 장파리, 뭐 파주 장파리, 뭐 김포의 보구곳, 뭐 예를 들면 뭐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일본 쭉 컬렉션에서 내려오면 평택 대추리까지 그냥 경기도는 평화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없애지 말고 보존하자는 거죠. 물론 개발도 필요하고 정비도 필요합니다만, 그죠? 그런 것들을 할 건 하고 보존하고 좀 보존하자. 그렇게 하면 여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경기도의 어떤 서쪽과 서남부 쪽과 서북부 쪽이 이렇게 컨셉이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 평화라고 하는 컨셉이 만들어집니다. 생명과 평화의 에코뮤지엄이다. 라는 게 경기만과 DMZ를 관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컨셉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활동들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인정하지 못하죠, 아직. 평화활동 한다 그러면 왜 그러냐. 미군기지 앞에 가가지고 왜 포천에 그 교통사고 난 거, 뭐 이렇게 이슈 제기하면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막.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이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동두천 앞에 가면 캠프 호위, 캠프 KC 앞에 이제 보산역이라고 하는 큰 역사 주변을 저희가 도시 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아주 의미 있는 그림들도 그려내고 비어있는 클럽들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연계해서 축제 만들고 그 다음에 동두천은 또 뭐 미군 캠프 주변에 우리 한국의 현대음악들이 흘러나왔던 곳이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음악 도시를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뚫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를 갔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예? 평택 갔는데 평택에 뭐 강단산이라든지 저기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송탄이라든지 송탄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지금 도시잖아요. 미군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상권을 한국 사람들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성장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고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거기가 투쟁이고 장소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어쨌든 문화와 만나는 이런 하나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각.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평화유산의 어떤 보고로서 그 다음에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고로서 이 경기망과 DMZ는 하나의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거 제가 따로따로 하면서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근데 다만 이거는 할게요. 이제 아까 대안 얘기했잖아요. 대안으로서 우리가 뭘 하고 싶으냐? 주민 참여와 공동체 보관. 그걸 통해서 연한 정체성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 사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업지 안내를 해서 한번 데리고 가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경기도에 이런 데가 있었냐고. 차로 40분만 달리면 이렇게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제부도라든지 뭐 탄도항의 누에섬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줄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정체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사람들 옛날에 막 데모나 많이 하고 뭐 저기 시야 방조제 만들 때 막 들어 눕고 이랬던 데 아니야? 뭐 이런 기억들이 아직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성감학원 야 그 성감학원 그런 데는 무슨 관광지로 가냐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의 가치로 이야기해야 된다.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역사적으로 복원하자. 대출이 없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출이 어딨어 지금 없는데 미국 붙어야 됐는데 있어. 노아리에 가면 있어. 노아리 방문해야 돼. 평화박물관. 그 다음에 생태와 유산의 현지 보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지 보존할 거냐 말 거냐. 이 밀어내고 길 만들 거냐 아니면 우회하고 현지 보존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지역에서는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분과 땅 한 평 없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확 갈려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안에서 풀 거냐가 우리 숙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의 자산을 함께 가꾸는 재생과 문화자치. 저비용 순차적으로 좀 속도를 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우리한테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거죠. 좀 멈춰 놓고 발전을 하자. 협동하자. 협동.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에코뮤즘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렇게 다 점 찍어놓은 거 저희가 경기만 에코뮤즘이라고 하는 컨셉에 맞도록 컬렉션 발굴한 겁니다. 100개. 평택하고 김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Z도 지금 올해 제가 1억 3천인가 들어가지고 연구사업 해가지고 자원 발굴 해놓고 있고 비전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사업들도 이렇게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때깔이 없죠? 여기 이거 만드신 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네. 그래도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 안산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여기 예, 여기 되게 유명한 장소였잖아요. 여기 대부도 헬스장이었잖아요. 여기 대부도 헬스장이었어요. 이게 밑에는 벽돌로 되어 있고 위에는 한옥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의 일제시대
이제 면사무소 건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헬스장으로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저희한테 딱 걸린 거죠. 저희 눈에 딱 걸린 거죠. 이거를 그 문을 열고 지금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도 힘이 들더라고. 문화재 현상 변경해야 되고 못 하나도 박지 않은 상태로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리고 문 열면 이제 주민들을 맞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요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간사님 저 뒤에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더 잘하라고 좀 박수 친 거예요. 더 잘하라고. 네. 누에섬. 그냥 지나가면 그냥 요만한 섬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 저게 장원이라고 생각 안 하죠. 섬이라면 백령도 정도는 가야지. 무슨 독도 정도는 가야 섬이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안에 안면도 정도는 가져야 섬 아니냐. 근데 여기 섬 아름다운 섬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본에서는 예술섬 이래서 뭐 나오시마 예술섬 뭐 예술작품 뭐 지추 박물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거창하게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에섬을. 그래서 예술섬. 누에섬을 예술섬으로 만들자. 재밌는 발상 아니에요 여러분? 개발론자 입장에서는 저 섬을 활용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땅 만들고 싶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밀고 들어가고 있지만 저 섬을 우리가 예술섬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땅을 메꿔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가가치는 결국은 많겠지만 특정 세력한테 가는 거지만 저 섬을 예술섬으로 만들었을 때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감역사박물관, 성감도에 아이들이 수천 명이 섬이라는 이유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거 아픔이 설에 있는 역사가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박물관 만들어서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항리 스튜디오입니다. 매항리의 투쟁의 과정 그리고 매항리의 고통을 묵묵히 그냥 마을 제일 꼭대기에서 지켜보던 교회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버려져 있던 교회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동분도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이런 공간들 되게 많아요. 없어지면 되게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주민 발의하셔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달라, 위탁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군가 해주겠지 이러다가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수인선 지금 곳곳마다 남아있는 유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산분들하고 지역분들은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기 뭐 몇 평 안 되는 공간이긴 한데 여기 주민들이 너무 좋은 거죠. 무슨 정보화 마을센터 이렇게 딱딱하고 가서 책상만 있던 데서 이런 데 가보니까 막 텅 비어있고 뭐 이쁘고 거기 가면 또 예술가가 있고 뭐 작품도 있고 또 예술가가 나오고 뭐 이렇게 야 작품 좀 할래? 이러고 작품 막 같이 해가지고 내 작품도 걸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게 에코뮤지엄입니다. 뭐 저희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제부도 아트파크죠. 여기는 상 많이 받았어요. 이뻐가지고 레드닷 어워드 뭐 이런 거 이관한 거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군평원 가면은 해설숲길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오솔이라고 하는 그 작품 겸 쉼터 뭐 이런 것들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군평항이 좀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개꿀창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요거 지금 올해 문화재로 등록할 겁니다. 아무도 이제는 못 부수게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있습니다. 곰솔두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원래 그 군자 염전 자리잖아요. 시와 염전 군자 염전 자리잖아요. 그 터 위에 여기는 이제 주민 주거지가 들어왔고 여기는 공단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뭐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이 넘어뜨리지 말라고 차단해놨던 숲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용어로는 뭐냐면 차단 녹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뭔가 우리의 공간을 차단하는 게 있어. 이런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충 녹지로 바꿔서 불렀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완충 녹지야. 이게 행정 용어로 아마 있는가 봐요. 학제에도 있고 이게 뭐 공학적으로도 있고 있나 봐요. 완충 녹지. 그냥 완충 녹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숲이 처음에는 이 뻘을 올려가지고 소나무를 심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건 몇 개 위에 또 이제 뻘을 또 한 층을 더 올리고 또 나무 심고 또 조금 살아남고 또 올려서 뻘을 위에 나무 심고 이래서 그래서 소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숲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많이 걷죠. 시흥에 옛날에 이제 시흥 에서 대구도 들어가면 냄새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흥 사람들이 나는 시흥 안 살아. 시흥 산다고 얘기 못 했단 말이에요. 혹시 시흥에서 오신 분 계세요? 나는 시흥에 안 살아. 안산 옆에 살아. 아, 그 부천 밑에 살아. 그 광명 옆에 몰라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흥 산다고 얘기 못 했어요. 왜? 시와오물은 썩지. 그 다음에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때문에 공기 질은 안 좋지. 누가 그 시흥에 산다고 그랬겠어요? 그 시민들이 이 숲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민 공모를 해가지고. 곰솔, 여기 소나무 이름이에요. 곰솔 세상. 이런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바다 위에, 갯벌 위에 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에코뮤지엄이 되게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근사하게 짓는 것도 잘했지만, 우리 삶의 터전을 새롭게 인식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이 완충녹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활성화되면 저는 이거만한 에코뮤지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곰설누리숲 자체가 그냥 하나의 에코뮤지엄이다. 뮤지엄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국장님, 저 숲이 뮤지엄 아니에요? 저는 뮤지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기 가면 시흥시의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시흥시 역사박물관이자 시흥시 생태박물관 아닐까요, 저기가? 길이가 4km나 돼요. 심리예요, 심리. 점심시간이 되면 이 공단에 노동자들이 와서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에코뮤지엄이 이런 거죠. 박물관 학제에서 보면 무슨 수장구에 항온 항습기구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온도가 얼마야 되고 이런 개념이 이 박물관이 아니다. 저는 이게 에코뮤지엄인 것 같습니다. 대부도 대성숲지는 에코뮤지엄입니까? 에코뮤지엄입니다. 평택의 강당산 CPX 미군 훈련장은 에코뮤지엄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택의 정태춘 선생님 생가는 에코뮤지엄이 될 수 있을까요? 된다고 봅니다. 화성의 당성은 그 유구한 역사를 켜켜이 묻고 있으면서도 현재 박물관화 못되고 있죠, 아직도. 이렇게 정비는 좀 해놓고 방문자 센터 정도 만들어놨지만 그 누구도 그 구봉산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기 당성이 있지 라고 인식 못하고 있죠. 엄청난 오픈에어 뮤지엄임에도 불구하고 당성은 오픈에어 뮤지엄입니다. 에코뮤지엄이죠. 자,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양리 교회예요. 매양리 교회 안에. 유명한 선생님들의 작품들도 여기서 합니다. 센 작품들 많이 합니다. 이런 시골 동네에서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하다니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네, 이거 소금창고에서 했던 거, 뭐 여기 성남하고 유량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매학리 만들어놨 저기 제주도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와서 막 즐기세요. 아트파크, 축제, 콘서트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일들을 그냥 공공주도로 안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한 달이면 할 일을 1년을 걸려서 해요. 미쳐 죽겠어요, 지금. 근데, 그렇지만, 어디 가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경기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이거든요? 그 경기만 포럼하고 쌍둥이로 경기만 에코뮤지엄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런 데 불려 나와서 막 에코뮤지엄 설명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같이 함께 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사동 그 역사 연구 모임 저녁에 워크숍이 있던데 저 가기로 했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저희가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트워크라는 거죠. 말만 좋은 네트워크 말고요, 진짜 네트워크. TMG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 아카이빙.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지역을 보실 때 재발견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카이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 연구하고 아카이빙하고 매핑하고 어디 있는지 서로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작업이 필요하고 어제 저희 쇼핑에서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지? 이런 고민들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턱걸이 박물관이에요. 여기 클럽자리였어요. 여기 라스트 찬스 조용필 씨 처음에 아르바이트 했던 카페 클럽이죠. 뭐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매핑이에요. 이렇게 매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보이겠죠. 그죠? 네. 북쪽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성병관리소 방치되어 있다. 몽키하우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저희한테 딱 걸리면 이제, 저희가 제대로 작업을 하죠. 누구랑? 여러분, 시민들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주민들한테 그냥 5천만 원 들었거든요. 주민 작가하고 같이 해서 5천만 원을 드리고 그냥 알아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잘 하신 거예요. 네. 이런 생태 마을, 한국형 생태 마을, 에코빌리지 들이 북쪽에 좀 있습니다. 여기 저는 경기만 해도 많다고 생각해요. 뭐 화성의 산안마을처럼 아주 영성과 공동체성을 강조된 어떤 생태 공동체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안산의 고래뿌리 뭐 이런 데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생태 공동체로 부르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mm 너무 그렇게 이제 막 사업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공동체가 그 생태적인 활동들을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생태 공동체로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대출이 평화마을도 그 안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어쩌면 뭐 이념은 살아있고 이상한 그 뭐 이렇게 역사는 살아있다면 평화생태 공동체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모델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더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전환의 시기에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자꾸 전환을 얘기하느냐. 이게 확 바꾸는 게 뭐 방향만 바꾼다고 전환이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그죠? 우리의 생각, 그래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 다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우리 김용기 선생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벌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자면 내 삶의 주변에 나와 함께 역사를 내 삶과 함께 하고 있는 현지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거를 스스로 연구하고 힘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콘텐츠로 만드는 일들 그 전체의 총체적인 합을 우리가 에코뮤지엄이라고 부른다.
이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었죠. 그 에코뮤지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중간에 안 끊었고요. 혹시 지금 쉬는 시간인데 뭐 질문 사항 있으면 이제 끝나고 가셔야 되거든요. 끝까지 안 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했는데 그 에코라는 그 개념 속에는 아까 우리 황 팀장님 말씀하셨을 때 장소성, 역사성, 시민성이라든가 현지 생태 참여 대안이라는 큰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결국은 에코 뮤지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다소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의아해스러워한 거는 그 시흥의 아까 곰솔 누리숲은 예를 들자라면 근현대 문화유산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근현대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20여 년, 좀 한 15년? 저희도 이제 거기를 지역을 왔다 갔다 오면서 봤는데 예비 에코뮤지엄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에코뮤지엄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근현대 문화유산도 일정 기간이 20년 전에 10년 전에 지어져서 아름답고 내용이 풍부하다 해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비적인 그 에코뮤지엄 대상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황 팀장님이 그거를 조금 좀 강조를 해주셔서 저도 시간이 지나면 에코뮤지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재로서 기간적인 거로 봤을 때 에코뮤지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방금 그 질문해 주신 분은 대부도 사시고 김용선 선생님이시고 풍도를 왔다 갔다 하시던 우체부의 아드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맨날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화유산은 50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등록제죠. 옛날 그 지정제가 아니고 되게 자유롭죠.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는 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목표로 할 수도 있죠. 소금창고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건축 양식이 30년대 양식이 있고 40년대 양식이 있고 전쟁 이후에 50년대 양식이 있다고 해요. 뭐 그걸 퉁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자료가 안 남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미 뭐 60년 가까이 넘었잖아요. 7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뭐 그냥 유산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좀 에코뮤지엄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환의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전환의 시대 전환 전에 우리 근대 시대는 결과 중심의 조직화였어요. 그게 아주 바쁘게 가야 되고 되게 타이트한 조직화가 돼 있어야 되고 목표 중심이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사회 자원의 희생을 조직화해야 되는 시대였다면 전환의 시기에서는 저는 과정 중심의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에코뮤지엄은 결과 중심의 조직화는 아닙니다. 과정 중심의 조직화를 통해서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그냥 에코뮤지엄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연 단위로 회계연도 단위로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잘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거든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량적인 수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과정이 필요한데 지켜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과정이 그 에코뮤지엄은 어떤 결과의 끝, 뭐 조성의 끝, 뭔가 등록의 끝 이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에코뮤지엄 방식이다라고 얘기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뭐 에코뮤지엄 이렇게 그냥
조금 천천히 가고 함께 가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본 그 색강 살리기 에코뮤지엄 갔더니 슬로건이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맥주를. 딱 이렇게 즐기면서 일하겠다는 거죠. 30년 동안 자기 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동네에 가면 그 사무실이 이렇게 있고 로컬 푸드 파는 판매대를 쫙 이렇게 놓고 안에 들어가면 딱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맥주를. 그 슬로건으로 사람들이 머리가 허해진 분들이 모여셔가지고 재밌게 봉사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가까운 우리 이웃 일본에도 상당히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과정 자체를 즐기자. 그리고 조직화하자. 그게 에코뮤지엄입니다. 남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보여드려요. 근데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지금 질문 잘해주셨잖아요. 그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조직화에 들어가는 것. 그게 에코뮤지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